클래스가 다른 멘토들의 주식 특강, 주식 레벨업 클래스 진행의 신희정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유리나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4월의 마지막 주간 그리고 5월이 시작되는 첫 시작입니다. 그 첫 시작에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대 상승을 하며 장을 마쳤고요.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로 강력한 매수세로 이 지수의 상방 압력을 가해준 오늘이었습니다. 유리기판의 필두로 반도체 상승세 보이기도 했고 오늘도 전력, 전선 관련주 힘을 좀 강력하게 보였던 하루였죠. 사실 지난주에는 변동성이 좀 강해서 이번 주 시작 어떻게 진행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정말 다행히 오늘 이렇게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세 내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내일 어떤 흐름으로 장을 이어가게 될까요? 이렇게 좀 계속해서 변동성을 가지고 흘러가는 시장 안에서 사실 내가 가진 투자 원칙이 좀 단단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든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오은택 멘토님과 함께 그 투자의 원칙과 신념 단단하게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식 레벨업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주식은 맥점이다. 주식 투자가 잘 풀리지 않으시나요? 임계치만 넘기시면 됩니다. 물은 결코 99도에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됩니다. 99도의 열정만 갖고 오시면 나머지 그 1도 저 오은택 멘토가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레벨업 클래스를 통해서 주식의 맥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 레벨업 클래스 투자의 맥을 잡아주실 오은택 멘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저도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자의 맥 오은택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 다행인 건 오늘 시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시장만 같아라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난 주에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코스피 주봉을 보여드리면서 하락 추세 이후에 반등, 그 추세를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를 보여드렸는데 다행히 오늘 이번 주 월요일 첫 거래일부터 양시장 견조한 모습 보였고 제가 이제 오늘 첫 시간은 이제 시장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 주 중요한 일정과 시장 대응을 그에 맞게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멘토님 만나는 날이어서 그런지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의미부여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은택 멘토님과 함께하는 월요일이어서 오늘 흐름이 좋았는데 그럼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주봉 이거 시장 종합 화면을 먼저 보면서 시장 말씀드릴까요? 상황 좀 함께 살펴봐 주세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크게 먼저 언급을 드릴게요. 네. 크게 화면으로 잘 보이실 수 네. 있게 일단 조정을 하고요. 네. 크게 보시면 최근에 다들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은 점차 후퇴하고 있습니다. 왜냐? 소비자 물가지수도 3개월 연속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 그리고 지난주에 또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도 분기 기준과 월 기준으로 다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그래서 점차 원래 이번 연도에 금리 인하를 2번, 3번 이렇게 언급되다가 시장에서 지금은 연내 인하를 할 수 있으려나 이렇게 의구심이 늘었고 인하 기대감은 후퇴한 상황이다. 근데 이렇게 시장이 어느 정도 크게 빠지지 않는 이유는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렇게 큰 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체크를 해드릴 텐데 이번 주 주요 일정 중에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더라도 기업의 실적들 이번에 발표되는 이번 주에 생각나는 게 아마존, 애플, AMD 같은 주요 기업들이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다면 충분히 또 수요일 날
FOMC 회의가 있거든요. 또 그 우리 다들 아시는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또 얘기를 할 텐데 어느 정도 매파적 발언이 나오더라도 그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해주면 지금처럼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총평으로 그렇게 남겨드리고 오늘 시장 화면 보면서 차분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들 잘 보이시나요? 오늘 이제 잘 보실 거예요. 1,800여 개 종목. 오늘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분들 포트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떨어지는 종목에 비해 상승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았고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린 거 이 지수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최근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 왜냐 가는 종목만 더 가고 선별적으로만 가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 흐름에 맞게 대다수의 종목들이 올라줘서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주요 수급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봐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보시면 저 조금 더 당겨 드릴게요. 네. PD님이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보면 최근에 매크로는 사실 좋지 않아요. 금리 인하가 후퇴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오르고 여기에 또 엔저 현상까지 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국채 금리도 오르고 해서 매크로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4천억, 뭐 코스닥은 1,400억 그리고 중요한 선물이 이제 순매수 전환하면서 5,700억 정도 들어온 게 상당히 이번 주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 주요 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금리 인하감이 후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일 날 파월이 또 조금 살짝 매파적인 스트레스 발언이 나오더라도 시장에 충분히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국내 이슈이긴 한데 목요일 날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거든요. 차라리 거기에 이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차트 지난번에 이 부분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이제 코스피 주봉이에요. 주봉.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추세를 바라볼 때는 일봉보다는 주봉을 보시는 게 편한데 재작년이죠. 재작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하락한 이후에는 만회하는 흐름, 하락 이후에 만회하는 흐름, 뭐 최근까지만 해도 하락 이후에 만회, 하락 이후에 최근 이제 만회하는 흐름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도 그 안에 등락은 있지만 상승 추세는 이어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관련돼서는 대략적으로 여기까지 시황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실적 시즌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변동성도 가져오긴 하지만 사실 그 기대감에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내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로 밸류업 프로그램 2차 가이드라인이 이제 곧 공개가 되는데 사실 올해 초에는 이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4월에는 좀 그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을 기점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조금만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흐름 안에서 또 전문가님께서 우리 멘토님께서 좀 걱정하지 말고 시장을 바라봐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걱정을 안 하고 시장을 더 바라보려면 멘토님과 조금 더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 전문가님께서 특별 강의를 좀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강의를 좀 준비해 주셨을까? 어떤 내용을 다뤄주실까요? 일단 오늘은 네.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네네. 시작하기 전에 제가 특별히 준비한 특별 강의에 대해서 안내를 먼저 네. 해드리고 갈게요. 일단은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실래요, 피디님? 네, 이게 또 방송은 조금 네. 부족하니까 특별 그렇죠.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선택과 집중 실전 강의입니다. 총 4회 준비를 했고요. 타임어택 그대로 이제 그 시간 내에만 들으실 수 있는 거고 총 4회요. 4회고 13일에는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 여러분들 좋은 종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업황이니 실적이니 뭐 모멘텀이니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좋은 종목을 구별하긴 하는데 제 기준에 맞는 좋은 종목 그게 어떤 종목인지 첫째 시간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 날은 명확한 매수 타점 뭐 좋은 종목이 뭔지만 알면 안 되겠죠. 그 관련된 종목을 어떤 매수 지점에 매수 타점에 매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
해드릴 거고 이제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종목을 선별해서 좋은 매수 타점을 잡았더라도 내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성공 투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여기서 이제 집중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되고 포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현금 비중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마지막 시간이 피날레죠. 올바른 투자를 위해 선택해야 할 것. 이 부분은 이제 그 시간에 제가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4시간, 4가지 이제 주제 하나도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 시간에 들으시면 지금 이 타이틀에 맞게 주식 레벨업 클래스 한 단계 레벨업된 실력 갖추실 수 있을 거고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방송 시간 이후에도 진짜 타점을 잘 잡을 수 있는 특별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를 향해서 카메라로 촬영하듯이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우리 멘토님과 소통하실 수 있는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그 소통방 입장하시면 이 특별 강의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저희가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강의까지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멘토님의 그 기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을 체크해봤고 기준을 삼아본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점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멘토님께서 이야기해주고 계신 역삼역 5번 출구 네. 그 이름도 참 듣자마자 너무 신박하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왜 배워야 될까요, 멘토님? 아니 너무 잘 지으신 네. 것 같아요, 이름을. 네, 그렇죠. 일단은 네. 시중에 기법이 정말 많아요. 그쵸, 여러 많죠. 가지 기법이 네. 있고 많습니다. 네, 근데 정말 많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렵다면 기법을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정확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 이제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타이틀 자체도 앞글자를 딴 거예요. 네. 예. 정말로 이제 단순하게 시작을 했죠. 정말 좋은 기법인데 이 기법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와닿게 설명을 해드릴까. 네. 일단 타이틀 먼저 쉽게 해보자. 그래서 이제 오. 역을 검색하다가 이제 네. 또 역삼역 5번 출구 기법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제 역사는 그렇고 중요하게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타이틀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그 역삼역 5번 출구를 네. 이 방송 시간에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거 네.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고점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지금 찬찬히 한번 모바일로든 뭐 HTS로든 내가 갖고 있는 포트의 종목들을 한번 뭐 차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익률을 한번 이렇게 찬찬히 보시다 보면 대부분 마이너스가 큰 종목들은 다 고점에서 매매를 하신 거거든요. 그 역삼역 5번 출구를 통해서는 고점 매매하지 않게 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요. 경험을 해보니까 내 포트의 계좌는 꾸준하게 수익을 못 내면 그냥 제자리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고점에서 잘못 매매를 하게 되면 휘청입니다. 그 부분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기법이라는 거 첫 번째로 강조를 해드리고 두 번째로 그래 고점에서 매매를 안 할 수 있게 해주고 네. 두 번째가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너무나도 단순하잖아요. 이해하기 쉽잖아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정말로 귀에 못이 박히게 들려온 얘기들이잖아요. 정석 투자. 근데 이 투자 원칙 투자 방법을 구현한 게 역삼역 5번 출구라는 거. 그렇다면 저점 매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들 네. 정말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쌀 때 매수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자동차를 예를 들어볼까요? 네. 자동차가 싸다 비싸다 이거는 각자 갖고 있는 환경이나 그죠? 뭐 부자한테는 몇 천만 원이 싼 자동차일 수 있어요. 맞아요. 상황이 근데 좀 다르죠. 따르신 분에게는 몇 천만 원 자동차가 완전히 너무 비싼. 비쌀 수도 있고. 그죠? 네. 근데 종목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맞네요. 싼 종목은 차트를 보고 발굴을 할 수 있고 차트에서도 역배열 그리고 포함돼서 역삼역 5번 출구
대부분의 이제 주식 투자하시면서 이건 좀 잘못 배우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종목을 공략할 때,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할 때 네. 정배열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얘기 한 번 네,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게 이제 고점 매매거든요. 아, 안타깝지만 왜 그렇게 어느 정도 투자에 관련돼서 그렇게 잘못된 인식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역삼역 5번 출구는 고점 매매 안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저점 매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쌀 때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차트를 하나 보면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고점 매수 예를 들 때마다 생각나는 종목 여러분들도 대략적으로 아실 수도 있는데 에코프로라는 종목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네. 그죠? 이게 최근에는 뭐 상당히 지루한 흐름 보이고 있고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명확하죠, 여러분들. 아, 물론 이 구간에서 네. 매수를 했다면 정말로 너무 좋죠. 네. 주식을 이제 투자를 졸업할 수 있게 해주는 진짜. 그럴 만한 퍼포먼스가 나온 종목이에요. 그렇죠. 에코프로. 네. 다들 아시는 2차전지 양극재 관련 종목인데 대부분 이 시점 잘못된 판단하에 올라타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다는 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처음에 준비하면서도 작년에 반도체 탑2 종목이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팔고 대거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그 자료와 함께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안타깝지만 이런 고점에서 지금 매수를 진행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1년 정도 최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고점이 올지 30만 원 이 고점이 올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렇게 큰 고점, 큰 산을 만드는 고점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아무리 후속 대응을 해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내려도 쉽사리 수익 전환을 시키거나 쉽사리 뭐 손실을 뭐 축소하거나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비단 이 종목뿐만 아닙니다. 한 종목을 더 볼까요?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최근 이 종목도 카카오라는 종목도 다들 아시는 종목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진짜. 다들 이때 명확한 거는 이럴 때 어느 정도 큰 시세가 나올 때 우리 눈에는 어떤 기사들이 들어오냐면요. 카카오가 쉽게 말씀드려서 자식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을 만한 성장성과 모멘텀을 가진 종목.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재무적으로도 좀 시총 큰 기업은 우리 어르신분들이 생각하실 때 탄탄하고 성장성 있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런 동그라미 친 구간에 매수를 많이 하신다 이거죠. 욕심 제어하시면서 부분적으로 남기셨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럴 때 올라타신 분들은 아쉬움과 좀 미련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시나리오를 생각해 놓지 않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큰 하락이 동반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최근까지도 뭐 반등 다음 반등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추가 매수 타점을 잡거나 그럴 여력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거의 2년 정도 우하향하고 있는 흐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역삼역 5번 출구를 아시면 이런 고점 매매 절대 안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계좌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꾸준히 수익 못 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건 고점에서 매수한 종목들이 손실폭을 계속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고점에서 매매를 안 하게 되고 당연한 수순이지만 저점에서 매수 버튼을 누르게 해주는 역삼역 5번 출구 기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역삼역 5번 출구가 뭔지 다시 한번 이제 자세히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일단 이제 저랑 처음 네. 이제 방송을 하시는 거니까 네, 우리 네. 앵커님한테도 오늘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게. 네, 맞아 알려주세요. 오늘 제가 목표입니다. 딱 이해하고 네. 진짜 절대 그 타이밍 고점에서 타지 않도록 네. 할 수 있을지 제가 잘 듣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법에 관련된 이제 설명을 디테일하게 드릴 건데 네. 마지막에 뜬금없는 질문 드릴 수도 네. 있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잘 듣고 시청자분들도 있겠습니다. 정말로 이제 제가 오늘 더 네.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꼭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마이크로 2 나노라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무려 보시면 뭐 장중에 25% 상당히 좋은 시세를 낸 종목인데 역삼역 5번 출구 다시 말씀드릴게요. 역삼역의 역은 역배열.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봤던 차트 하나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주봉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 구간 주봉이긴 한데 이 구간에서 다 이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분홍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다 이동 평균선이 시세를 내면서 정배열 구간에 진입합니다. 이럴 때 매수하지 않게 해주는 기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명확히 이해를 하시고, 그럼 마이크로 투나노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볼게요. 5일선, 11선, 21선, 120일선, 60일선 어느 정도 정배열에 가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역삼역 5번 출구는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여기 지금 화면에도 다 보이실 거예요. 분홍색이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120일선인데 이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아닌 역배열 구간이라는 거, 역배열 구간을 지났다는 거. 첫 번째, 3, 쉽습니다. 3거래일이에요. 3거래일, 그리고 영망치, 거래량 실린 영망치, 그리고 5거래일. 조합하면 역배열인 상황에서 거래량 실린 영망치, 그리고 역배열 안에 5거래일 중 3거래일 양봉.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는 누구에게나 다르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가격이 누구한테는 비쌀 수 있고 누구한테는 싼 자동차, 똑같은 자동차라고 해도. 근데 종목은 안 그렇습니다. 종목은 차트를 보고 역배열인 상황이 되면 이 종목은 싸진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차트를 보게 되잖아요. 정배열이 아닌 역배열의 종목은 싸다. 근데 무작정 싸기만 하면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계속 우하향하기 때문에 역배열을 그린 거라는 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하향하다가 빼꼼 고개 드는 종목들, 아래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려고 하는 종목들을 포착해 주는 게 역삼역 5번 출구라는 거. 이 종목으로 마이크로 토나노라는 종목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5일선, 11선 이동평균선 역배열입니다. 이 구간을 잘 유심히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3월 27일 날 이 종목은 11,760원 저점을 하긴 해요. 그럼 그 이후에 5거래일만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안 보셔도 돼요. 5거래일 안에 3 양봉이 들어있는지 보시면 돼요. 보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중 양봉이 하나, 둘, 셋. 명확하죠?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 영망치, 거래량이 실린 거래량이 91배가 나왔어요. 그 안에 거래량이 크게 실린 영망치가 나왔고, 제가 우리 역삼역 5번 출구 이후에 바로 매수 타점을 잡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충분히 눌리는 구간이 있다는 거, 이 뒤에 이 부분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이게 이제 마이크로 토나노 같은 경우는 뭐 하이닉스, 뭐 HBM 관련해서 초본 기사가 요즘 많이 떠요.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린 역삼역 5번 출구 기법을 통해서 충분히 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본업이 있으셔서 바쁘신 분들도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매수 타점이 있었고, 그게 역삼역 5번 출구로 표현이 됐다는 거. 이 부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시세를 내는 종목, 그리고 과거에 시세를 냈던 모든 종목은 역배열을 지나요. 우리 다 관심 없을 때 종목들이 뭔가 시장에서 소외되는 것 같고 안 갈 것 같고, 역배열 그런 구간을 최근에 시세 내는 종목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나갑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그럴 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가서 기사가 막 터지고 업황이 나아지네, 실적이 잘 뽑힐 것이네, 이런 예측이 정확하지 않은 그런 전망들을 가지고 기사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것이죠.
이 종목도 명확하게 역삼역 5분 출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싼 가격 아래에 다른 종목, 다른 차트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 차트를 보시다 보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일진 전기 요즘에 뭐 구리값 상승, 뭐 전력막 확대해서 뭐 구리 관련주도 그렇고 전기, 전선 관련주들이 시세가 많이 나왔잖아요. 일진 전기도 그런 종목군에 포함된 종목인데 보세요. 이제 최근에 어느 정도 되게 좋은 시세가 나왔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역배열인 구간 역삼역 5번 출구를 지났습니다. 이때 매매를 하게 되느냐, 이전에 매매를 하게 되느냐, 역삼역 5번 출구를 알고 모르고 그 차이예요. 볼게요. 이제 이 종목도 최근, 일단 먼저 최근 모습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 5일선, 11선, 21선, 61선, 120선 역삼역 5번 출구의 역배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왜 역배열이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우리 주식투자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네, 네. 쌀 때 사서 네, 비쌀 때 맞아요. 매도하면 돼요. 근데 쌀 때의 기준을 모르세요. 맞아. 그때가 쌀 때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네. 제 기준은 명확해요. 역배열일 때 싸요 종목들이. 그래서 그 어렵지 포인트가. 않아요. 역배열인 종목은 내가 지금 싸져 있다는 걸 우리한테 표현을 해 주는 거예요. 남들이 달리는 말에 올라가는 걸 볼 때 저는 좀 뭐 겉에서 보기만 해도 조금 아슬아슬하고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달리는 그렇죠. 말이면. 근데 충분히 아래에서 쌀 때 매수를 해놓고 남들보다 엉덩이 무겁게 지켜보면 더 나은 수익률과 더 나은 손익비가 남길 수 있는 게 이 주식 투자인데 계속 말씀드려요. 역배열의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시세 내릴 종목은 대부분 거의 다 역배열 구간 지난다는 거. 그래서 역배열에 있는 종목을 비중 있게 중요하게 바라보자. 이게 역삼역 5번 출구의 출발점이에요. 네. 이 종목도 보시면 일진전기 최근에 좋은 기사 많이 나와요. 전력망, 바이든망, 전력망 16만 킬로미터에서부터 데이터 센터 확대 관련해서부터 뭐 구리값 너무 많잖아요. 이럴 때 따라가는 거 아니라고요. 더 가면 좋습니다. 근데 아까 에코프로랑 카카오처럼 그런 종목들도 그 당시에는 업황, 전망 너무 좋았어요. 다 좋은 뉴스가 우리 눈앞에 있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산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후속 대응도 못할 만큼. 그런 종목들 한두 종목들이 우리 계좌를 힘들게 하는 거라는 거 꼭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종목들도 시세를 내기 전에 충분히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었다는 거 먼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종목도 최근에만 보더라도 명확합니다. 최근에는 완전히 제 기법으로는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5일선, 11선, 21선인데 지금 파란 게 121선이거든요. 완벽히 역배열이 아니죠. 121선 위에 이 61선이 위치했으니까 완전한 역배열은 아니라는 거. 최근에 근데 그 당시에 또 이제 거래량 25배 뽑히고 영망치가 예쁘게 섰고, 그 이후에 보시면 이때도 한번 거래량 실린 영망치, 본격적인 시세 내기 전에 다시 한번 거래량 실린 영망치가 포착이 됐는데, 제가 주목하는 구간은 이 종목은 진정한 매수 타점은 거기가 아니에요. 여기예요, 여기. 보세요. 네. 명확합니다. 이런 종목들 진짜 재미없어 하신다니까요. 매수 자체를 아예 이제 고려를 안 하세요.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 네. 관점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다행히 조금 잘 올라서 네. 전 기분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 매번 시장이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떨어집니다. 3월에 벚꽃이 폈다 지는 것만큼 주식의 하락은 일상적인 거예요. 올라가기만 하는 거 없다는 거, 주식시장에선.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종목들이 시세를 내지 못하고 횡보를 하거나 우하향하면 우리들 관심 밖에 멀어져요. 그렇게 배웠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진 전기도 이때 재미없는 거래량도 안 나오고 횡보하고 그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차근차근 보자고요. 우리 같이. 이게 22년도 말이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평균선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붙어 있어도 역배열로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맞닿아 있어도 5일선, 11선, 21선, 61선, 120선 이 맞닿아 있는 구간에 저점을 확인하고 하나, 둘, 셋 5거래일 중 3거래일 양봉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5거래일 중 3거래일을 만족하더라도 더 빠질 수 있어요. 그 이후에 거래량 실린 영망치가 나오면서 그 근방에 매물 소화를 해주고 어느 정도 쉽게 말씀드리면 주변의 세력이 매집을 시작하는구나, 올리려고 하는구나 시그널, 거래량 실린 영망치까지 보고 그 이후에 눌리는 구간에 우리 매매 타점을 잡아보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역삼역 5번 출구를 지났어도 이때 거래량 실린 영망치가 나옵니다. 이때 언제냐면 23년도 4월 4일 날 거래량이 21배가 터지면서 예쁘게 장 중에 뭐 상한가 갔다가 종가는 23% 예쁘게 손잡이가 위에 달린 영망치가 섰어요. 그럼 그 이후에 매수 타점 충분합니다. 왜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 갭을 띄우고 오르는 종목들에만 관심을 보이세요? 어려워요. 그런 종목들 매매하기. 이런 종목들 네. 하단에서 고개를 빼꼼 드는 종목들 매매하기 너무 쉽습니다. 볼 줄만 알면 돼요. 분할 매수도 할 수 있어요. 시초가에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막 좋은 이슈 떠서 팍 급등하는 종목들 남들보다 빨리 잡아야지 하면서 시장가에 매수하고 만약에 그런 패턴으로 매매를 하셨다면 고치셔야 됩니다. 다시 이 차트로 들어와 볼게요. 이 종목도 만약에 이때 매수 타점을 잡아놨더라면 정말로 그냥 푸근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보이지도 않아요, 매수 가격이. 이 빨간색 선이. 네. 명확해요. 네네. 이 조금 당겨서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우리 한번 같이 당겨 보자고요. 지금 역배열 포인트가 어디로 잡으신 거죠? 와, 진짜 보이지가 않네요. 그 그죠. 가격 비교가. 이 구간 있잖아요. 네, 이런 구간, 이 앞선 조금 더 이 구간. 네, 더 이런 당겨보시면. 구간에는 사실 엄두를 못 내요. 그렇죠. 사실 좀 네. 겁나거든요. 그죠. 네. 역삼역 5번 출구는 싼 가격에 있는 종목인데 네. 시세 반등을 모색하는구나라고 알려주는 기법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눌리는 구간의 매수 타점을 잡았더라면 업황, 뭐 실적, 재료 상관없이 그 이후에 상승은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셨을 거예요. 어떻게 차트를 보면서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는지 역삼역 5번 출구에 답이 있습니다. 차트 설명 뭐 이 종목까지 할까요? 네. 좀 이해가 쏙쏙 되고 있습니다. 역삼역 5번 다행이다. 출구 이해가 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올라타는 말에 타는 이유는 그게 보이니까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지금 역배열을 띠고 있는지 그 부분을 찾는 게 참 쉽지 않으실 텐데 사실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마냥 싼 종목을 사라. 그냥 싸기만 하면 좋은 종목이다라는 뜻은 아니시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싼데 지금 말씀해 주신 5거래일 만에 뭐 3거래일은 양봉을 띄고 이런 조건을 딱 맞아떨어지는 종목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하실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특별 강의 들어오셔서 진짜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 구분하시는 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문가님 그러면 이 특별 강의에 들어오시면 진짜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아니면 마냥 가격만 싼 건지 구분하실 수 있는 눈이 좀 생기실까요? 어떤 이야기 나눠주실까요? 특별 강의에서는? 특별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공개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생각이에요. 뭐냐면 조금 제가 이제 평소에 이런 이 일을 하면서도 조금 안타까운 게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죠. 방법을 모르셔서 맞아요.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안타깝고 네. 누구 하나 명확하게 그거 잘못됐어요라고 맞아. 말하기보다는 네. 종목을 예를 들어서 종목을 얘기를 해주고 더 갈 수 있는 업황 좋은 종목이다, 뭐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다. 대부분 그런 곳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더 훨씬 더 좋고 개인 투자할 때 있어서 너무 이제 좋은 기법이 있는데 안타까웠는데 평소에 그래서 이 특별 강의를 통해서는 그런 부분 총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네. 8시간 동안 정말 많이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거 99% 이상 알려드릴 생각이에요. 13일 첫 번째,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 좋은 종목 명확합니다. 네. 아래에서 올라갈 모멘텀이 있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아래에 있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명확한 매수 타점. 좋은 종목을 이제 선별하고 언제 매수 타점 잡는 게 더 우리가 기간 투자를 적게 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집중 네. 투자. 왜 중요하냐면 좋은 종목을 선별하고 좋은 종목을 매수 타점을 이제 알아도 우리가 포트에 너무 많은 종목들 많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비중을 정리를 할까 하고 얼마큼의 현금 비중을 둬야 하고 그런 부분 세 번째 강의를 준비했고 마지막은 이제 올바른 투자를 위해서 선택해야 될 것. 네. 이 부분은 이제 비밀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앵커님께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쌀 때 사서 이윤을 많이 얻자 그 내용은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싼 시점일지 그리고 싼데 좋은 종목일지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으실 텐데 멘토님과 함께 그 강의를 통해서 이 종목 좋은 종목이다 선택하는 방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멘토님께서 4회에 걸쳐서 특별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선 5월 13일 월요일에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 진짜 좋은데 좋은 타점을 가진 건지 그 선택하는 기준을 알려주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14일 화요일에는 이제 종목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매수할 타점인지 아닌지 그 명확한 타점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도 결정했고 이제 매수 타점을 공략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이제 21일에 올바른 투자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또 비밀 강의, 비밀 이야기를 품어주셨다. 그때 좀 나눠주신다라고 하니까 직접 들어오셔서 직접 참여하셔서 이 비법까지 가득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강의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제가 지금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카메라로 촬영하듯이 이렇게 휴대폰으로 가져다 대시면 그때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소통하실 수 있는 멘토님과 소통하실 수 있는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이 소통방 입장만 해주시면 특별 강의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 안내까지 저희가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 특별 강의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영상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식은 맥점이다. 주식 투자가 잘 풀리지 않으시나요? 임계치만 넘기시면 됩니다. 물은 결코 99도에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됩니다. 99도의 열정만 갖고 오시면 나머지 그 1도 저 오은택 멘토가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레벨업 클래스를 통해서 주식의 맥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과 함께 역삼역 5번 출구 그 기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처음 들은 만큼 더 집중해서 좀 살펴보고 있었는데 역배열의 역, 그리고 3거래일의 3, 역망치, 5거래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5거래일 안에 3거래일째 양봉이 나오면 매매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살펴보다가 자 5거래일 안에 3거래일째 양봉이 나왔어요. 네. 그럼 그냥 사버리면 되나요? 그게 포인트인가요? 안 돼요. 또 안 돼요? 그냥 그건 바로 안 사버리면 되나요? 안 돼요. 그럼 어떤 포인트를 더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네. 이제 그 앞 글자는 잘 이해를 네, 하신 것 같아요. 이해했죠. 네. 그죠? 역삼역 5번 출구 이후에 네. 눌리는 구간에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일단 또 먼저 눌리는 구간을 역삼역 5번 출구 이후에 눌리는 구간에 매수를 하는 거고 네. 왜 5거래일 중에 3거래일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얘기예요. 이것도 어떤 어렵지 않습니다. 적산병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죠? 네. 이게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어. 제 노하우로 다 이렇게 응축된 건데 네, 네. 어느 정도 종목들이 시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시그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적산병, 그냥 말 그대로 빨간 거 3개, 연속되게 양봉이 3개 나오면 반등 추세를 모색하는구나라고 옛날부터 어느 그쵸. 정도 주식 네. 투자하는 사이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역시, 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도 발전을 시켜서 네. 5거래일 중 3거래일만 양봉을 보이면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게 거래량 실린 명망치가 또 나와야 된다는 거. 네. 여러 가지를 결합시켰고 확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게 꼼꼼하게 만들었어요. 네. 다시 네. 5거래일 중 3거래일 네. 양봉 우리 차트 보면서 같이 알아볼까요? 다시 네. 그럼 자람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차트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시면 네. 조금 길게 볼까요? 네. 지금 역배열을 찾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아. 상장하고서 시세를 내다가 그 이후에는 꾸준히 우하향하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서 이제 파란색 120선이 그려진 네, 타이밍이에요. 등장하네요. 이때 더 보자고요. 명확하게 역배열이 확인되는 오. 순간 보이시나요? 네, 나오네요. 5일선, 11선, 21선, 아. 61선, 121선. 아, 역배열이네. 그럼 이때 바로 매수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 안 돼요. 역배열이 된다고 해서 반등을 아. 잡나요? 네. 아니죠. 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역배열인 상황에서 종목이 싸져 가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역삼역 5번 출구가 있잖아요. 보시면 이 구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역배열에 가는 종목들 네. 관심 종목에 일단 두시면 돼요. 응? 내가 내 포트에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손절하시면 안 돼요. 네. 역배열 간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그리고 새로운 종목은 관심 종목에 일단 두자. 첫 번째. 그리고 추이를 보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1월 3일 날 작년 말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점 22,400원 확인을 하고 하나, 둘, 셋. 얘는 5거래일 중에 3거래일 양봉이 확인이 됐고 얘는 5거래일 다 안 봐도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여기서 매수 타점일까요? 네. 아니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네. 아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명확히 네. 아시는 거고 이제 확률을 높여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5거래일 중 3거래일 나왔습니다. 네. 양봉. 그 이후에 그 이후에는 네. 거래량 실린 영망치. 거래량, 영망치. 여기서 이때 영망치가 섰죠? 작잖아요, 근데. 이 거래량도 보시면 전 거래일 대비 9배 정도로 조금 아쉽게 터졌어요. 이때 보시면 네. 명확하게 이거 좀 확대해서 오. 보여드릴게요. 네, 네. 여기죠, 여기. 네. 그죠? 네. 보시면 오. 보시면 네. 역삼역 5번 출구 아니야라고 속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역배열인 상황에서 5거래일, 3거래일 양봉 확인했고 네. 거래량 나온 영망치네? 저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아. 제가 방송에서도 언급드렸지만 네. 최소 20배 정도 전 거래일 대비 20배 정도 20배. 거래량은 터져야 된다. 근데 이 종목은 9배 정도 아쉽게 안 터졌어요. 그럼 관심 종목에 뒀고 그것도. 아직 이제 시그널이 보이지 않으니까 네. 그냥 계속 지켜보시면 돼요.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든. 그러면 한 칸씩 가볼게요. 쭉 가보면 갑자기 이제 완성되는 느낌이 드시나요? 네, 들어오네요. 그죠? 아. 지금 영망치는 명확한 영망치죠. 거래량도 21배 와. 최소 기준을 완성했네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때 종가로 매수를 하나요? 뭔가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니까 여쭤본 거예요. 이런 단기적으로 시세 내는 종목에 따라가지 마세요. 아. 그 이후에 충분히 눌리는 과정, 매수 타점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아요. 설령 매수 타점 안 주고 가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500여 개 상장 종목이 있는데 와. 한 종목에 매수 타점 놓쳤다고 아쉬워할 거 아니고 볼게요. 이 종목도 명확하게 이제 역삼역 5번 출구를 완성을 합니다. 네. 그럼 그 이후에 보자고요. 다음날 눌리네요. 그 다음날도 다다음날 이때까지
1, 2, 3, 4, 5. 5거래일 정도라는 시간이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막 시간이 많으셔가지고 매번 이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거 종목 매매하기 어려우시잖아요. 너무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잡을 필요도 없고 어렵잖아요. 그런 매매.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이 매수 타점 있었다는 거. 이후에 한번 볼까요? 이거 네. 차근차근 가면 뭐 와. 잠시 그죠? 아. 이때 매수 타점을 잡아놨더라면 네. 흐름이 쭉쭉 올라가네요. 이게 선을 그어 놓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네. 우리 포트에 한 번씩 이제 매매를 해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포트의 종목들을 막 예를 들어서 2배, 3배, 4배 이렇게 시세를 내는 종목들을 잡아본 적이 있는가? 와. 끌고 가본 적이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배열이잖아요, 지금. 5, 10, 20, 60, 120 정배열인 이런 구간에 네. 사고 싶으세요? 사면 안 되죠. 기사는 너무 좋은 기사들이 맞아요. 나온다니까요. 사실 올랐다고 LCBM 싶게 관련해서? 만들거든요. 저 누리용 네. 부패균이 막 반도체 업황 좋아진다 하면서 맞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때 매수를 하게 돼요, 대부분. 이때부터 힘든 시간.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에코프로 카카오 차트를 괜히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점은 몰라요. 당장 시세를 내던 종목이 내일부터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신이 아닌 이상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신도 예측 못해요. 그런 종목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1단계 완성한 겁니다. 고점 매수, 맞아요. 고점 매매 안 하게 된다는 거. 저점 매매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역삼역 5번 출구는. 명확하죠? 어렵지 네, 않죠? 네. 어려웠으면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 안 드렸을 거예요. 충분히 쉽다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오늘 강의는 그러면 뭐 여기까지 해도 충분할까요? 네,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네, 저 약간 이 처음 들은 기법이었는데 네. 쏙쏙 이해가 갔고 정신 딱 차려진 것 같아요. 그 시점이 아니었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해가 잘 가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또 이러한 자세한 이야기 사실 이제 이론적으로 좀 정립이 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질문을 던진 것처럼 그렇죠. 막 실수할 뻔했던 것처럼 이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 멘토님께서 준비해 주신 특별 강의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특별 강의 어떤 내용 나오는지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 받아보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네. 총 네, 4일, 네. 4회 4회에 걸쳐서 걸쳐서 걸친 8시간의 강의고 계속 이제 고민을 해요. 네. 어떻게 하면 제가 제 일을 하면서 더 보람차게 더 이렇게 뭔가 직업 관련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매일 고민합니다. 저도. 네. 이 강의가 그 고민이 어느 정도 저의 고민이 많이 담긴 특별 강의예요. 맞아요. 중요한 거 이거 화면을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제 얼굴을 아쉬움이 조금 표현될 수 있게. 제가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잠깐 이제 방송을 쉬러 갑니다. 정말요? 네. 저를 만날 시간이 그렇게 네, 네. 많이 남지 않았다는 네. 거, 그 부분. 아.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네네. 뭐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가지고 항상 고민하는 거 많이 네. 담았습니다. 네. 총 4회 네. 그리고 8강 8시간 8시간이나. 정말로 더 쉽고 더 명확하게 네. 제 노하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또 이제 일단은 만나 뵐 거거든요. 네. 내일도 이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 특별 강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멘토님의 고민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떻게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 타점을 어떻게 노릴 수 있는지 더 잘 알고 싶다. 나도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오은택 멘토님의 특별 강의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 어떻게 입장하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향해서 카메라
카메라로 촬영하듯이 가져다 대시면 되는데요. 그럼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오은택 멘토님의 소통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 이 소통방 입장해 주시면 이제 특별 강의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입장하는지 안내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이 방송 이후에 우리 멘토님은 다음 주까지밖에 함께할 수 없으니까 이 방송 이후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소통방에서 더 긴 이야기 어떻게 수익낼 수 있는지 함께 알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주식 특강 어떠셨나요? 저희는 내일도 투자 멘토 오은택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